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1위가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도 이 반중 정서가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개회식 한복 논란에 이어서 베이징 겨울올림픽 이번에는요. 쇼트트랙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개최국의 텃세 정도가 아니라 편파 판정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이징 현지에선 우리 선수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IOC 위원이신 대한체육회 이경 회장과 유승민 위원을 통해 직접 IOC 바유 위원장과의 즉석 면담도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만나서 이러한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스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끔 즉석 카스에 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 및 스포츠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결승선에는 무난하게 들어왔어요. 비전문가들인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봐도 이제 결선 다 통과했네라고 했었는데, 심판 판정 보니까 추월 과정에 뒤늦은 레인 변경을 했다고, 혹은 레인 변경 반칙이었다고 실격이 됐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게 쇼트트랙 이제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비판까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이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나 쇼트트랙 전문가들은 저기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예. 지금 심판들이 판정 내린 내용이 과연 정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많고, 예선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남녀 혼성이 처음 생겼잖아요. 쇼트트랙에서. 맞아요. 그때도 와이파이 연결이냐. 실제 자기 나라 선수가 뒤에서 터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선수의 터치를 받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서 1위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그 마지막 결승에서도요. 헝가리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격 처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고요. 예. 아니 올림픽을 했으면 4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을 했습니까? 저 선수들이 저런 판정 받고 이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판정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누가 국제 스포츠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올림픽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중국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들, 그게 과연 인정받는 금메달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또 IOC나 이런 데서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걸 처리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IOC와 올림픽의 정신에 위반되는 행동이다. 정확하게 다시 분석하고 뭐가 맞는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선수는 준결승이든 결승이든 한 번도 1위로 골이 난 적이 없는데도 나중에 다 비디오 판독으로 금메달을 딴 결과가 된 거네요. 그렇죠. 되면. 그렇게 된 거죠. 예. 이 편파 판정 논란이 꽤 커지고 국가적인 얘기까지로 좀 번지니까요. 오늘 황희 문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좀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ISU하고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항의 사안을 전달했고요. 그 항의 사안 전달한 내용을 또 IOC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제소를 할 거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철수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에서 이제 계속 나가고 이러면 이제 선수들이 남은 경기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환경을 또 조성할 수도 있고. 오늘 황 장관이 화상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런데 ISU, 그러니까 국제 빙상연맹의 이의 제기까지 어제 했는데 이의 제기는 또 기각이 됐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근데 문체부 장관, 실제로 선수단 지금 개회 초반인데도 선수단 철수 얘기까지도 좀 우리 선수단끼리도 얘기가 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철수하지 않고 항의 서한과 제소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국제 스포츠 연맹이나 이런 편파 판정 시비가 벌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의견이 과연 제대로 반영되어서 뚜렷한 이 결과 변화가 있었던 전례가 있었느냐.
최소한 확실한 사과 정도나 재발 방지 대책이라도 약속받은 전례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황희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이 우리 한복을 비롯한 고유 문화를 마치 자기들 소수민족의 문화인 것처럼 호도하는 개막식 장면을 보고도 한복 입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건 국가적으로 항의할 사안은 아니다. 라는 유약한 소리로 그럼 거기 대체 왜 간 거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 그리고 과거 중국 운운하면서 대국 소국 운운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굴종 외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중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게 만든 원인이 된 것은 아닌가. 이 같은 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중국의 어떤 기조 아래에서 우리 선수단이 과연 항의를 한다고 한들 그것을 국제스포츠연맹이나 이 베이징 올림픽 주최 측에서 무게감 있게 좀 무겁게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참 많은 국민들이 속이 타고 분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전에는 뭐 문체부 장관 얘기로는 선수단 철수 그러니까 귀국 얘기까지 나왔었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최국의 불공정 판정 논란에 이 인물이 덩달아 소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에서 올리는 열림픽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소치 이후에도 더 운동을 했던 이유도 되고 일단 올림픽에 뛴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거니까 최대한 가능하다면 올림픽 경기는 뛰어야죠. 빅토르완 뭐 잘 알려진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적인 스타였던 안현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해서 러시아에서도 금메달을 당시에 소치 올림픽 땄었고 그런데 2020년 선두 은퇴 선언 후에 중국 코치 합류했어요. 뭐 쇼트트랙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닐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공교롭게도 중국과 지금 편파 판정 논란이 있기 때문에 김선태 총감독이든 안현수 코치든 꽤 많은 비판과 질타도 뭐 동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현수 선수 가족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삼가해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안현수 가족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일들에 연루가 되셔서 선수 생활을 그만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지금 뭐 김선태 총감독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인연이 깊은 분인데 이분이 조재범 폭행 사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 자기경제 1년 중징계를 받고 나서 이제 2019년 중국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감독을 하고 계시고 안현수 선수도 국내 빙상계 파별 논란이 그때 엄청나게 커서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치진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2020년에 선수 은퇴를 하고 중국 코치로 합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두 분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유로운 자기들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글을 올리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안현수 선수가 올린 글을 보면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판정이 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올렸지만 저 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제 더 국내 팬들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인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현수 선수든 김선태 총감독이든 가능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선수단 철수까지 검토했었다. 이게 지금 청년 측이 민감해하는 공정 문제에다가요 반중 정서까지 녹아있기 때문에 여론의 분노가 더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주자들 중국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고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분노에 저도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구촌 화합의 장이어야 될 북경올림픽이 자칫 동네 잔치로, 중국 동네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 편파 판정에 대해서 중국 체육당국이 또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그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우리 선수들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예, 아까 화면에 짧게 지나갔는데 스포츠 스타와 BTS, RM 이런 유명인들의 분노, SNS도 잠시 한번 화면에 제가 또 한번 짚어보고요. 대선 주자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최병묵 의원님,
이게 도를 넘은 편파 판정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맹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정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를 거스르면 아마 표를 잃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4년 전 평창올림픽이 있었죠. 그때도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사실은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거는 아마 당시 그 민주당이 예상하지 못했던 반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수사를 촉구하고 이 바람에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도 그 어떤 청년들의 그 공정에 대한 인식, 이런 남북 것들이 단일팀 굉장히, 논란 말씀. 남북 단일팀 논란, 예. 공정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역시 지금도 이제 반중 정서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반중 정서의 원인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고 편파 판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런 부분에까지 저는 청년들이 그 천착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이재명 후보 측이 예. 아마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